복습하면서 가면 이게 사실은 다 판별식으로 다 구할 수 있거든. 근데 판별식 계산이 일단 살짝 구경은 할 건데 너무 복잡해. 그래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수학자들이 다른 방법도 막 고민을 해본 거야. 근데 뭐 수학자가 아니라도 다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일단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공식을 쓰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어. 그래서 요 중심이 이렇게 돼 있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판별식 쓸 거 없이 바로 어떻게 해준다? mx 뿔마 r 루트의 1 플러스 m 제곱이라고 기억해주면 되는 건데 참 잘 안 외워져. 안 외워지지만 근데 한 방 딱 나오면 되게 후회할 거야. 안 외웠으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. 이걸로 푸시면 굉장히 고생하거든. 그러니까 이걸 외울 걸 이거. 근데 실제로 제일 많은 애들은 외우긴 외우는데 제대로 안 외워서 지가 외운 거 이거 쓴 게 맞나? 그러니까 되게 불안해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거든. 근데 사실은 공식이 완벽하게 안 외워져 있으면 쓰면 돼, 안 돼? 안 되지. 사실은 공식 외운 게 맞긴 한데 이걸 제대로 막 안 외워서 이걸 빼먹고 이러느니 고생을 하더라도 판별식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지. 판별식으로는 다 설명이 돼요.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하라고? 기울기가 m짜리니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서 얘를 여기에 대입한 다음에 판별식 d가 제로가 되는 n의 값을 구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야. m은 주어져 있을 거니까. 그죠? 그 내용이었던 거고. 마찬가지. 접점이 주어져 있다. 접점이 주어져 있다. 라고 얘기해주면 어떻게 한다? x제곱 대신에 x1x, y제곱 대신에 y1y 이렇게 한 차수씩 내려뜨리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죠? 얘도 기억하는 게 좋아요. 기억 못하면 얘도 또 어떻게 해야 돼? 요 점을 지나면 원의 방정식이니까 y 빼기 y가 지나는 점은 기울기를 몰라 우리가. 이렇게 딱 보는 거야. 그 다음 얘를 정리한 걸 여기다 넣어서 정리해서 판별식 d가 제로. 쉽지 않아요. 알겠죠? 그러니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. 다음 이제 세 번째. 이게 세 번째가 방법이 몇 개나 돼요? 세 가지나 돼요. 똑같아. 나중에 미적분을 배울 때나 기하를 배울 때나 접선의 방정식 부르면 외부점이 가장 힘들어. 풀이가 좀 많이 길어 혼자. 그러니까 출제가 생각을 해보면 원을 낼 건데 원에서 뭐 10문제씩 시험 문제 낼 수 없잖아. 한 3-4문제 낸단 말이야. 그럼 접선 하나 내야 될 거 아니야. 그럼 낼 게 하나밖에 없잖아. 근데 뭘 내겠어? 얘를 내겠지. 그래서 출제율이 얘가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고 미적분에서도 마찬가지 내용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일단 외부점에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방법이 세 개인데 보통 두 가지를 많이 쓰는 편이야. 두 가지를. 판별식은 진짜 잘 안 써. 요걸로 들으면 진짜 복잡하거든. 자, 그럼 얘는 나는 이 방법 두 가지를 다 마스터를 했으면 좋겠어. 어떤 문제는 얘가 편할 때도 있고 어떤 문제는 얘가 편할 때도 있거든. 그러니까 미리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해주면 나는 개인적으로 2번을 되게 선호하는 편이야.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한테 선호하는 게 있잖아. 난 나오면 2번을 일단 관리해보면 풀어. 근데 2번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는 게 또 있기는 하대요. 그렇대. 일단은 방법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잘 안 하들 거야. 문제 하나 나 푸는 거 보고 그다음 네가 풀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일단 보면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원이 있으면 원 위에 점이 아니야. 외부 점 하나를 줘. 이게 실제로는 숫자로 나오겠지. x1, y1이라고 이렇게 있겠지.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접선을 쌓았다고 했으니까 항상 외부에서 접선을 쌓으면 이 위치가 어디에 있던 간에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. 그지? 자, 첫 번째 방법. 실제로 첫 번째 방법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기는 한데요. 어떻게 하냐? 기억을 하셔야 돼요. 접점을 모르지. 접점을 그냥 안다라고 설정해버리는 거야. 뭐라고? 미안. x와 y번이라고 쓰면 안 돼. ab라고 할게. 외부점이니까. 접점을부터 x와 y번이라고 하거든. 요 외부의 점, 실제로 숫자로 나올 거야. 여기서 쐈을 때 접점을 모르니까 x1, y1이라고 네가 그냥 설정을 해버리는 거야. 그 다음 모르는 거 몇 개? 두 개지. 나는 접점만 알면 다 바로 구할 수 있잖아. 어떻게? x1x, y1y는 r제곱. 이렇게 딱 답 쓰면 되는 거잖아. 얘가 어떤 숫자인지를 알아보는 거란 말이야. 알겠지? 자,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? 요렇게 접선의 방식을 만들어. 얘가 근데 뭘 지나? a, b를 지나지. x 자리에 a, y 자리에 b를 넣는 거야. 그럼 a, b는 실제로는 숫자일 거야. 이런 관계식 하나 나왔다. 다음 하나 더 할 거야. 하나 더 한 게 뭐냐면 이 점 자체가 원의 방정식을 만족하잖아. 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도 된단 말이야.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r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잖아.
모르는 거 몇 개? 요거 두 개. 요거 두 개 구할 거야. 2차, 1차 나와있지. 연립으로 풀면 되는 거야. 알겠니? 근데 난도가 뭐 그렇게 쉽진 않은 게, 그게 조금 귀찮은 게 1차와 2차니까 거의 풀이 방법은 정해져 있다.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시고. 대입하시게 되면 x1 값 두 개 나오겠지. 그에 따라 y1 값 두 개 나오겠지. 그걸 여기다 딱 넣으면 된다라는 게 방법 1이고 실제로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야. 그래 대충 이렇게 푼다라고 하는 것만 감만 잡으면 돼. 이게 실제로 숫자로 문자가 나와야 좀 와닿을 거니까. 됐지?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이거야. 이게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점과 직선 사이거든. 우리 앞에서 원 있으면 이렇게 직선하고 떨어진 거리와 반지름 막 비교했었잖아. 접선 그럼 이거 아니야? 딱 이거니까 요 직선하고 중심하고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 되겠지. 요 원리를 쓰는 거거든. 그래서 두 번째 거 한 번만 더 설명하고 이제 스탑 할게. 자, 일단은 원의 방정식이 주어질 거라고 할 거죠. 똑같아. 이렇게 주어질 거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고 a, b에서 쏜 접선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어떻게 이제 이 접선을 설정을 하느냐. 이 접선도 직선이잖아. 결국 직선이잖아. 직선은 지나는 점과 기울기를 알아야 되지. 지나는 점은 알아. 나와 있다고. 뭘 몰라? 기울기를 모를 뿐이거든. 난 이 접선을 설정을 하는 거야. y 빼기 y가 지나는 점은 기울기에 x 빼기 x가 지나는 점 이렇게 딱 쓰는 거야. 그 다음에 얘 정리할 수 있겠지. mx 마이너스 am 뭐 플러스 b 마이너스 y는 제로 이렇게 딱 해놓는 거지. 얘랑 원의 중심하고 떨어진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. 이게 뭐랑 같아야 돼? r과 같아야 돼. 그래서 요 직선하고 0,0하고 떨어진 거리가 r과 같게 되는 m 값이 어떻게 나오게 된다 이 말이야. 그 m 값만 나오면 여기다 딱 쓰면 끝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야. 알겠니? 자,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이건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게 뭐냐면 한 번씩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겨. 외부에서 접선 쏘면 무조건 두 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 어떤 경우도 하나가 나올 때가 없지. 그런데 이걸로 구하게 되면 아주 가끔 가다가 m 값이 당연히 두 개가 나와야 되잖아. 한 개만 나올 때가 있어. 이게 뭐냐 하면 m 값이 한 개가 나온 게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훨씬 더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m 값이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는 m 값 하나가 이상한 값이라는 거야. 뭐 이상한 값이 뭐야? 0은 이상하지 않거든. 하나가 기울기가 무한대인 거야. 기울기가 무한대가 뭐냐면 자 기울기는 기울어진 정도의 국어야. 이건 안 이상해. 기울기 0이잖아. 이게 기울기 얼마야? 무한대가 되는 거잖아. 기울기는 그냥 과학이야 과학. 그냥 기울어진 정도 요 위에 네가 있다고 생각해. 평온하잖아.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 가파르다고 얘기하지. 여기 붙어 있을 수 있어 없어? 없지. 기울기가 무한대인 거야. 무한대가 m으로 나올 수 없잖아. 그런 거는 말이야. 그래서 그런 거 기울기가 그럼 무한대인 건 뭔데요? 이 직선 배웠지. 이거 어떻게 했어? 예를 들어서 쭉 이렇게 됐잖아. 그러면 x는 얼마? 1 써버리면 되잖아. 접선이 이렇게 나와. 이거 계산 안 하고도 구할 수 있거든 그림에서.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걸로 주로 풀다가 답이 간혹가다 하나가 나왔잖아. 그럼 그림 살짝 보면 요런 거 하나가 더 있어. 그러면 바로 쓰면 되거든. 근데 이걸 빼먹는 것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애들이 이걸 좀 많이 쓰는 편이야. 알겠지? 근데 결론은 뭐냐? 둘 다 할 수 있어. 왜냐하면 얘가 또 한계가 있어요. 얘가 무슨 한계냐면 이거 아까 전에 x1, y1 뜬 거 있잖아. 얘는 중심이 원점일 때만 풀 수 있어. 치명적인 약점이야 이게 또. 그러니까 우리 문제집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상하게 0,0으로 준다. 대부분 원이 접선에서. 근데 시험에서 이거 0,0 안 줄 때 있단 말이야. 그래서 뒤통수 맞는 경우 되게 있어. 나는 이걸로 연습 엄청 했었는데 갑자기 중심이 이거 아니고 이걸 준 거야.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. 그러니까 하려니까 안 돼 이게. 그러니까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 뭐다? 방법 2번밖에 없어. 근데 방법 2번 또 약점이 뭐라고? m이 하나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. 난 약점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다라는 거야. 그러니까 뭐야? 결론은 두 가지다. 세 번째 얘기 안 할게. 판별식인데 이따가 한번 내가 보여줄게.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막 4찬하고 난리도 아니야. 그러니까 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. 됐죠? 일단은 대충 한 30-40% 이해했으면 됐어. 이제 문제 풀면서 한 60% 이해하시면 되고 네가 풀면서 완전 이해하시면 됩니다.